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4배 확장되더라도 교통량은 고작 16%만 늘어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분석에 대해 광주시 부서들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광주시가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 분석 자료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내 중견 건설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종 특혜와 비리로 여러 차례 강수사를 받았던 여수시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 수온도 치솟고 있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물고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 어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풍암호수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수질 개선을 위한 논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4배 확장되더라도 교통량은 고작 16%만 늘어난다고 분석한 광주시의 교통성 검토 자료, 지난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통량 예상 증가 수치,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성 검토 자료의 교통량 예측치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혹에 대해 총괄 관리를 맡은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주차라든지 교통량이 허위로 사업자 일반적으로 다 스크린했거든요. 이쪽에서 장난치는 것은 저희는 스크린 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 교통량 16%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묻자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다며 한 발 물러섭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교통정책을 제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통성 검토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해서. 하지만 광주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를 받지도 분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의견을 제출했을 겁니다. 교통 관련 사항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질 않았다고요. 신세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16%에 불과하다는 데이터. 결국 광주시 도시계획과와 교통정책과 어느 부서도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교통성 검토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예측 자료가 누락된 사실도 광주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성 검토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내 중견 건설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각종 특혜와 비리로 이미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여수시청 허가 부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건설회사 임원이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인은 아파트 신축 인허가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해당 건설사의 임원이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누가 지금 내부적인 고발되고. 경찰 수사가 알려지자 여수시청 허가부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부서는 여수 상포지구와 봉계동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수시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잇따른 민원으로 사업 승인을 반려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인을 한 겁니다. 이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4천만 원이 건네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특정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다 수온도 치솟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물고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 어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진 마량 앞바다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바다로 나와 양식장과 바다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전 수온이 24도 안팎을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 금세 26도로 치솟아 어민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양식장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가며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양식 어류들이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고 수온을 낮추기 위해 어선을 동원해 너울까지 일으키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선이 일으키는 너울은 조류 흐름을 만들고 산소도 발생시킬 수 있어 어민들이 시간을 나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만약에 많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지금 현재 고수온이 왔으면 이제 더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어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도 초비상입니다. 사료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대신 산소 공급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있는데 수시로 채워넣는 액화산소 비용도 부담이 큽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하루에 지금 한 600kg, 700kg 정도 액화산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온이 더 높아지면은 뭐 액화산소를 하루에 한 1톤 정도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생산비와 소비 부진, 지독한 폭염까지 겹쳐 양식어가는 삼중고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자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풍암호수가 올해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수질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과 이번 달에 각각 촬영한 풍암호수의 모습입니다. 1년 전도 지금도 호수 전체가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로 뒤덮여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수질 개선을 돕기 위한 분수가 설치돼 작동 중이지만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물 흐름이 거의 없는 산책로나 다리 인근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뭉친 녹조 알갱이들이 띠를 이뤄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이거 똥물 옆에서 운동하고 있죠. 산책하고 있죠. 산 요 꼭대기에서 보면요. 파래버려요. 하루에만 수백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인 쉼터지만 매년 여름철만 되면 심각한 녹조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말부터 어김없이 녹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이 미세거품 장치나 물 순환 시설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는 녹조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퇴적층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관리 가능한 유량으로 산정해서 수질을 갖다가 유지해 주는 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과 현 상태 유지를 두고 주민협의체와 광주시가 오랜 시간 갈등을 빚다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주민협의체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풍암호수의 녹조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대통령직 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영산강 죽산보 해체와 승천보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보처리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결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의 보해체 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 증균이 발견된 이후 해수와 갯벌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에서 6월쯤부터 여름철인 8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 서희초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교원단체, 교장, 교감단 등과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윤수연 교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학부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여전히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교사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의 위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 학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도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감 등 다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너무나 복잡한 절차, 너무나 좀 알아봐야 될 게 많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딱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 광주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각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성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 가자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육 주체들의 공감을 얻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의 완전 개통 시기가 2030년으로 연기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오늘 광주 도시철도공사 건물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업비를 2조 8천여억 원으로 늘리고 공사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56%로 2026년 말 실제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고장으로 자동 정지됐던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아 내일 다시 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가 스위치 아대라는 전기 설비의 송전선로 차단기가 열려 원자로 출력을 감소 운전하던 중 증기 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동 정지했다고 정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원안위는 안전성 확인을 마치고 오늘 재가동을 승인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한빛 2호기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최근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힌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샘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5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퀀텀이 개발했다고 밝힌 상온 초전도체 LK99의 샘플을 제공받아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중입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현재 분석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다며 결과를 도출하기까진 6개월 정도가 더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해남 진도 완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진도가 고향인 박 전 원장은 오늘 광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청소년 정치 캠프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 고향에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려면 경륜과 경험이 있는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이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화순군은 화순에 살거나 화순에 거주할 예정인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0,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만원 임대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모집합니다. 앞서 만원 임대주택은 1차 모집에서 50가구 모집에 506명이 지원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번 2차 모집에는 52가구를 공급합니다. 광주시가 오는 7일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새 매립 구간에 폐기물 반입을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는 335억 원을 투입해 3년여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2의 2단계를 오는 7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오는 2040년까지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광주의 생활 폐기물은 올해 5월 말 기준 하루 516톤으로 SRF 연료화 267톤을 제외한 249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